간밤 뉴욕 증시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핫스탁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이슈를 좀 짚어본다고 들었습니다. 재무부의 4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7,760억 달러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자체를 보면 호재니 악재냐면 호재라고 인식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교과서적으로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채권 발행 규모를 줄인다 그러면 채권을 많이 들을수록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쟁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상승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호재 인식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전분기 구체적으로 보면 1조 달러 정도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는데 7,760억 달러로 이번에 이제 규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한 2,3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줄어드는 건데요. 실제로 JP모건에서 당초 한 8천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조금 적은 건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그 이유 같은 거 들어보면 우리로서는 약간 좀 부럽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세금 잘 걷힌다는 겁니다. 이 돈을 많이 벌고 개인들도 소득을 많이 버니까 그러네요. 세금이 많이 내는 거죠.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률을 좀 안정세를 보이는 거, 금리가 좀 내려가는 쪽으로 좀 보이는 건 맞는데요. 실제로 보면 내년 다음 분기는 어떠냐? 다음 분기는 다시 올릴 거라고 늘어났거든요. 다음 분기는 지금 8,160억 달러 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분명 오늘 하루 보면 호재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게 정말 호재일까? 다음 분기 또 늘어난다는데 다음 분기 늘어나는 것은 또 당초 월가의 전망치보다 조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10년물 금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난 금리보다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 마감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쟁도 있고 금리 다 같이 맥밀하게 있는 건데요.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2,000달러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현재도 2,000달러 딱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상승을 좀 억제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뭐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분기까지 고려를 한다면 과연 이걸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FOMC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핫스탁 3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맥도날드입니다. 누가 나를 의심했는가?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했습니다. 역시나 뭐 우려는 많았죠. 소비도 침체되고 다이어트 열풍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 랠리를 지켜냈습니다. 실적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엄청 많이 내려간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펩시, 코카콜라, 그리고 램 웨스턴 이렇게 좀 프렌치 프라이 이런 거 냉동 감자 씹거나 것이 다 주가가 엄청 내렸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한 열흘, 뭐 2주일 정도에서 약간 바닥을 좀 보이고 있고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차라는 그런 시기적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적만 보면 주당 이익이 3.19달러가 나왔는데요. 당초 예상이 3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매출은 65.8억에서 66.9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당 이익 한 6% 정도 비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2% 정도 살짝 더 많게 나온 것이 오늘까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동일 점포 흐름이 되겠는데요.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동일 점포 매출은 한 8.8%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다분히 어떤 사람이 많이 가서 그렇겠다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값이 올랐다는 것이 회사 측에서도 좀 많이 값이 인상한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왔다는 거죠. 전망이 지금 7.8%였기 때문에 전망보다 좋게 났습니다. 다만 전분기는 11.7%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분기보다는 약간 증가율이 좀 둔화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내 동일 점포는 8.1%가 늘어났습니다. 배당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번 공시했었는데 우리 식으로 보면 오늘 다시 한번 10% 배당 인상을 재확인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맥도날드 CEO가 오늘 발표문 보면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쉽게 해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도 높고 연료비도 높고 이자율 주택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 보면 어렵기 때문에 뭔가 더 저렴한 걸 찾는다는 겁니다. 가격, 합리적인 가격. 그쵸. 그러니까 딴 거에 비해서는 맥도날드 한번 한 끼 먹는 게
뭐 훨씬 저렴한 건 맞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당연하죠.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경쟁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리고 고기에 대한 만족, 주주에 대한 만족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오늘 어려운 시기,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이들도 하지만 그런 사이일수록 자기네들은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뭐 실적이 나온 다음에 어떤 목표 주가는 아직 내일 정도, 오늘 밤 되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9월 말 이후에 최소의 6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었다라는 정도만 일단은 먼저 좀 참고하시고 내일 이후에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치폴레 가성비 한 끼의 메리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맥도날드 역시 뭐 훌륭한 그런 식사가 되고 있죠. 3분기 호실적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은 데커스 아웃도어입니다. 어그부츠의 계절이 왔나 봐요. 호카, 어그 이 두 가지 브랜드 인기에 힘입어서 주가 급등을 했던 데커스 아웃도어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이제 호실적이 나올 만한 그런 계절인데 어떻게 기대 계속 해봐도 될까요? 근데 저희 새벽 방송 코너에서 저희가 작년 여름 가을부터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이 데커스 아웃도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속보가 나오자마자 어저께 저희 유튜브 방송 월거제에서도 이걸 좀 다뤄드리긴 했었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주당 이익이 뭐 슈퍼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4.4달러가 예상됐는데요. 6.8달러 이건 뭐 슈퍼 깜짝 실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도 9억 6천만 달러가 예상됐었는데 10억 9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보면 주당이익과 매출의 컨센서스를 항상 좀 앞서서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큰 요인을 보면 어그의 완벽한 부하. 그러니까 어그가 10년 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10년 전, 15년 전.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어그가 20만 원 할 때 카피 제품 2만 원짜리가 널려 우리나라에 보면 만 원, 2만 원짜리 엄청 많았기 때문에 약간 올드한 거로 좀 취급됐었던 것이 바로 어그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어그는 호주의 원주민이 처음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원주민이 약간 얘기를 해드리면 원주민이 이걸 미국의 사업가한테 달랑 3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원주민은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러네요. 1년에 그 조건이 뭐냐면 1년에 3켤레씩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이 줬겠죠. 고마움을 그래야죠. 표시로. 하여튼 더 그게 바로 줘야죠. 어그가 되겠는데요. 이 여성 가수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모르는데요. 워낙 유명한 뭐 카디비라고 합니다. 유명하죠. 카디비가 뭐 지금 세계 최고의 여성 래퍼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바로 그 전통적인 클래식 디퍼라는 전통적인 어그를 신고 나오면서 이번에 9월 달에 런칭할 때 그냥 대표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그분이 저 여성이 신고 나오는 것들이 뭐 유튜브도 있고 광고도 있고 뭐 쇼츠 이런 거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핵심적으로는 많이 됐겠고요. 그 밖에도 몇 가지 요인하면 작년에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몰랐기 때문에 재고가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도 좀 안정적으로 재고를 갖다 놓고 다른 때보다 9월 초부터 이번 가을 겨울 컬렉션을 많이 세일을 하면서 상당히 좋았고 여전히 시장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호가까지 해서 지금 쌍두마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하튼 지난 금요일 날도 주가 급등했고 오늘 좀 쉴 줄 알았는데 오늘도 올라가면서 이틀 동안 지금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 요즘 같은 시기에 사상체 효과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사상체 효과 갖고 나서도 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신고가 경신 랠리를 할 수가 있다는 그 저력 어그에서 또 호카에서 나오고 있는 데커스 아웃도어였고요. 자, 마지막 하스탁은 덱스컴입니다. 다이어트 열풍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당 체크를 해야 돼서 더 많이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 주가는 좀 아쉬웠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덱스컴 포함해서 지금 어떤 지난번에 나왔던 수많은 어떤 의료기기 시장들 그런 것들이 주가 다 떨어졌는데요. 한결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자기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 괜찮았는데 주가는 또 하루 이틀 반등하다가 또 지금 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체중 감량 시장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한순간에 끝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실적 발표는 반등하다가 또 이틀 동안 좀 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실적 자체는 이번에도 깜짝 실적 나왔고요. 오히려 가이던스도 또 상향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가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않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떤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에 따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도 자기네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경영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여전히 자신감은 피력하고 있지만 주가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반등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JP모건에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같이 빠진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JP모건이 인슐린 이제 인슐린 넣는 팟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있고 에볼렉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따로 짧게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 테슬라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지난 주말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츠 배당 렌트 회사 아시지 않습니까? 렌트가 그동안 10만 대 가량의 전기차를 구매해 갖고 이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다 지연되면서 그걸 철회하는 쪽으로 좀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구매한 건 좋은데 지금 테슬라가 이 렌트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렌트카 회사에 렌트를 빌려보면 차가 의외로 새 겁니다 지금. 뭐 3,000km, 5,000km 안 된 거 뭐 10,000km 이하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 1년 하고 조금 하는 운행은 바로 팝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지금 팔 때 돼 보니까 지금 전기차에 테슬라가 중고차에 많이 내렸잖아요. 예. 이유는 전기차 가격이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자기가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죠. 구매할 땐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인해 주면서 지금 테슬라는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이어지고 있겠고요. 또 번스타인이 매도 의견을 재확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연일 주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이 그림은 핀터레스트인데요. 그러네요. 그림이 다르네요.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핀터레스트는 이제 그림 위주로 해서 SNS 하는 네네. 그런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실적 발표인데 한번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오늘 지금 11% 지금 13%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제 여전히 재미없는 모습을 이어지고 있는데 좀 국적이랑 상관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에어 캐나다입니다. 네. 에어 캐나다는 우리나라 그냥 대한항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오늘 역시 매출과 이익은 기대 이상 발표했는데요. 오늘도 한 1.3% 떨어지고요. 연초 대비 13%. 지금 보면 한 4, 5년 동안에 무려 40%가량 떨어져 있는 어떤 항공주는 일반적으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주식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좀 좋았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까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과매도 주식 너무 많이 떨어졌나?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늘 말씀드린 과매도와 과매수를 일반적으로 그냥 주간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방송이나 이런 데 미국에서 다루는 거는 주로 RSI라는 항목을 지표가 따릅니다. 있죠. 그래서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 네. 30 이하면 과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매도 한다고 해서 바로 주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만 많이 떨어진 상태, 거기서 우리가 볼 만한 것은 투자 의견의 변화. 그러니까 목표 주가의 괴리율, 투자 의견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실적도 좋아지는데 주가 계속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표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과매도입니다. RSI 30 이하가 되겠는데요. 조에티스나 테러다인 이제 반도체 체크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반도체 장비 이제 성능을 체크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 이런 것들이 과매도에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도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에 과매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지만 그쵸. 또 과매수도 또 꽤 나옵니다. 근데 있어요. 과매수의 대표적인 것이 주가는 살아있지만 제가 잘 좀 유의하는 것은 방위산업업체거든요. 방위산업체는 실제 갑자기 좋아질 수 없지만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요? 버티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그리고 RTX, 레이시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과매수의 영역에 들어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제너럴도 지금 과매수 영역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완전히 아래지만 최근에 반등을 통해서 지금 과매수 영역에 있는데 달러 제너럴 딴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만뒀던 CEO가 다시 복귀시키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실적이랑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과매수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넥스트라 에너지도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매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실적 이유보다는 외적 요인으로 기술적으로 과매수 유형에 들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좀 인식하시고 매매하는 건 괜찮지만 이런 상황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과매수합, 과매도 종목 리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RSI라는 지표 여러분들 다 아시죠? 30 이하에 있는 과매도 종목 가운데 조에티스, 테라다인 그리고 테슬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여기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